이슬람 뉴스를 접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수니파, 시아파예요. 수니파가 뭐였더라? 시아파가 뭐였더라?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아는 척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첫 번째, 이름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보고 알 수 있다고? 순이. 수가 많아요. 그래서 수니파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대가리 수가 많다고요. 실제로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 이슬람 교도 중에 13억, 약 90% 가까이가 수니파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사원, 모스크도 대부분 수니파 사원이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수니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의 조상이죠? 이란의 조상이에요.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을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계속 믿고 있어요. 시아, 페르시아 쪽, 이란 쪽의 이름은 시아파예요. 실제로 시아파는 대부분 이란 또는 이라크, 시리아 쪽에서 믿고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기도 합니다. 간단하죠? 수가 많아 수니파, 페르시아에서 믿어 시아파입니다. 참고로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중동 축구에서 가장 잘하는 두 나라가 어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축구에서도 라이벌이지만 실제로 종파적으로도 라이벌이죠. 두 번째, 알리만 인정하면 시아파, 다른 사람도 괜찮아 하면 수니파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무함마드입니다. 이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큰 사위이자 그리고 처음으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남자가 바로 알리라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무함마드와 알리. 무함마드 알리. 권투 선수 이름이라서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무함마드의 결국엔 적통 후계자가 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적통 후계자인 알리가 무함마드 사후에 바로 후계자가 되지 못해요. 실제로 무함마드의 적통 후계자 또는 이슬람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우리는 칼리프라고 해요. 또는 칼리파라고 하는데, 알리는 바로 칼리파에 오르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4대 칼리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대 칼리파에 오르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알리만이 실제로 무함마드의 적통 후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시아파가 됩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니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리만이 적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모여 있으면 시아파고요.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수가 많아서 수니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의 칼리프들은 대부분 이 수니파가 독점을 합니다. 자, 알리만 인정하는 페르시아의 시아파, 다른 사람도 다 괜찮은 대다수의 수니파,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분위기도 다릅니다. 사제 계급 간의 관계, 종교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시아파는 알리만을 적통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혈연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분위기가 권위적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사제 계급,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이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이맘들끼리의 관계가 시아파는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런데 수니파는 굉장히 평등하고 수평적이에요. 기독교로 예를 들자면 시아파 같은 경우는 교황 밑에 추기경이라든지 사제 계급이 쭉 권위적으로 하이어라키가 있는 천주교스럽고요. 로마 카톨릭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수니파 같은 경우는 뭐 니들 알아서 잘 살아라, 그냥 각자 알아서 삽시다 라고 하는 개신교와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알리만을 생각하는 권위적인 시아파, 그리고 니들 다 알아서 각자 살자 라고 생각하는 수평적인 수니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수니파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고 시아파가 굉장히 같아요. 하지만 네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주의 테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하람, 유일신가 성전, 최근에는 IS까지 이 대부분의 테러 단체가 바로 수니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법한 시아파 테러 단체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정도입니다. 아니 뭐 수평적이고 사람도 많다며. 그런데 왜 유명한 테러 단체가 대부분 수니파에 몰려 있느냐?
단순하게 말하면 아까 그 분위기 때문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죠. 참고로 이 시아파는 그래서 신정 독재의 부작용도 생깁니다. 무슨 소리냐면 워낙 종교적으로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독재가 일어날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뉴스상으로 접했을 때는 굉장히 순위파가 좋은 사람 같아 보이고 굉장히 시아파는 안 좋아 보이잖아요. 바로 5번째, 이 반전이 왜 생겼느냐입니다. 간단해요.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인데 이란이 그동안 아주 대표적인 반미 단체였고요.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슬람권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는 서방 언론, 미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위파는 좋은 놈, 시아파는 나쁜 놈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다수면 순위파, 페르시아 쪽에 있으면 시아파인 겁니다. 두 번째, 알리만 인정하는 권위주의적이면 시아파, 다른 사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다수파는 평등주의는 순위파. 네 번째, 그 대신 순위파는 극단주의 테러단체가 많고 시아파는 신정독재라는 종교적인 독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5번째, 순위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친미단체라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결국 순위파건 시아파건 지랄맞은 것이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른 데서 순위파, 시아파에 대해서 아는 척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슬람이거나 중동 쪽 전문가인 거예요. 혹시 모를 전문가 등판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